예를 들어 매부리를 깎아야 하거나 콧대가 울퉁불퉁 하거나 콧등에 단차가 있는 경우에는 보형물을 전혀 쓰지 않았을 때 라인이 매끄럽지 않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머스비의 피 머스트 성형외과 김종기 원장입니다. 원장님, 코 수술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것이 수술하고 망하면 어떡하지? 이거잖아요. 맞습니다. 코 수술은 얼굴 중심을 바꾸는 수술이다 보니 결과가 조금만 어색해도 환자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코 수술을 고민하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코 수술의 실패로 느껴지게 만드는 원인에 대해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코 수술 실패 확률 높이는 이유 첫 번째는 제대로 병원 선택을 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코 수술에서 병원 선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가려는 병원이 일반 의원인지 이비인후과인지 성형외과인지 성형외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곳인지 코 수술을 많이 하는 의료진인지 전체 경력은 어느 정도인지 이런 부분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간판 하나로 모든 걸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내 코의 문제를 정확히 분석할 수 있는지 이용적인 라인뿐 아니라 코의 구조와 기능까지 이해하고 접근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코 수술은 단순히 콧대에 보형물을 넣고 코끝을 올리는 수술이 아닙니다. 피부 두께, 코끝 연골의 힘, 비중격 상태, 콧대 높이, 매부리 여부, 얼굴 전체 비율까지 함께 봐야 하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병원을 고를 때에는 의료진이 내 코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해 주는지, 수술 계획을 충분히 설명해 주는지, 수술 관리까지 책임감 있게 봐주는지를 확인하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환자를 수술해야 하는 구조라면 상담, 디자인, 수술 과정, 사후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코 수술 실패 확률 높이는 이유 두 번째는 미적 주관이 없고 원하는 바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어느 정도는 자기 주관이 있는 것이 수술하는데 좋은데요. 성형수술은 본인의 얼굴에서 불만족스러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어떤 부분이 불만인지 어떤 방향으로 바꾸고 싶은지 전혀 모르는 상태라면 수술 후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담 때에는 그냥 예쁘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수술 후 오히려 자신의 미적 기준이 생기면서 본인이 원하는 추구미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조금 더 화려했으면 좋겠다거나 조금 더 자연스러웠으면 좋겠다거나 코끝이 더 얄쌍했으면 좋겠다고 느낄 수 있죠. 그러면 수술이 잘 되었더라도 본인 만족도가 떨어질 수가 있고 재수술을 고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모든 걸 정확히 알고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원장님, 코 수술은 하고 싶은데 어떤 방향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의료진이 얼굴형, 코 구조, 피부 상태, 원하는 분위기 종합해서 어울리는 라인을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적어도 내가 어떤 점이 고민인지 정도는 생각해보고 상담을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코 수술 실패 확률 높이는 이유 세 번째는 자기 주장을 너무 고집하는 경우입니다. 연예인 사진이나 전후 사진을 보고 저는 무조건 이 코처럼 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진이 봤을 때 그 디자인이 환자분의 코 구조에는 무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부가 얇은데 너무 높은 콧대를 원하거나 코끝 지지력이 약한데 과하게 높은 코끝을 원하거나 얼굴 전체 비율과 맞지 않게 화려한 라인을 원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의료진은 단순히 예쁜 모양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비침이 생길 가능성, 코끝이 들릴 위험, 피부가 감당할 수 있는지, 숨쉬기에 문제가 없는지까지 함께 고려해서 조언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설명을 듣고도 그래도 저는 무조건 이렇게 할래요 라고 고집을 피우면 나중에 후회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겠죠. 코 수술은 환자분의 취향과 의료진의 판단 사이에서 합의점을 찾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코 수술 실패 확률을 높이는 지름길 그 네 번째는 무보형물만 고집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요즘 무보형물 코 수술도 많이 찾으시잖아요. 이것도 실패 원인이 될 수 있나요? 무보형물 코 수술 자체가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보형물을 쓰지 않고도 되는 코도 있고 보형물이 더 적합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문제는 본인의 코 상태와 관계없이 저는 무조건 보형물은 싫어요 라고 정해놓는 경우입니다. 콧대가 기본적으로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실리콘을 넣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코 수술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높이가 아니라 라인의 매끄러움입니다. 예를 들어 매부리를 깎아야 하거나 콧대가 울퉁불퉁 하거나 콧등에 단차가 있는 경우에는 보형물을 전혀 쓰지 않았을 때 라인이 매끄럽지 않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매부리를 정리한 뒤 콧대가 밋밋해 보이거나 특정 부위가 꺼져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아주 얇은 보형물이라도 라인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코 상태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데요. 무보형물을 원하시는 분들께는 이런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드립니다. 보형물을 안 넣으면 이런 장점은 있지만 이런 아쉬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럼에도 의료진이 추천하지 않는 방향을 고집했다가 나중에 콧대 라인이 아쉽다며 재수술을 고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형물을 다시 넣는 작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환자분 입장에서는 다시 수술하고 회복하는 과정이 번거롭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술법을 정할 때는 유행이나 막연한 선호보다 내 코에 어떤 방법이 가장 적합한지를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코수술 실패 확률을 높이는 이유 마지막, 수술 후 이상 반응을 방치하는 경우입니다. 수술이 잘 되었더라도 염증 반응이 조금이라도 의심된다면 방치하지 말고 기다리지 말고 병원에 바로 내원하셔야 합니다. 붓기가 비정상적으로 심해지거나 통증이 점점 심해지거나 코가 빨갛게 변하거나 열감이 느껴지거나 분비물이 있다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태에 따라 주사를 맞거나 약을 복용하거나 처방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보형물 제거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빨리 확인하고 빨리 조치하는 것입니다. 부작용을 방치하면 염증이 악화되거나 구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수술 후에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넘기기보다는 조금이라도 이상하다면 병원에 연락하고 확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코 수술은 한 번의 선택이 오래 남는 수술입니다. 수술 전 충분히 알아보고 충분히 상담받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You Must Be Happy 머스트 성형외과 김정기 원장입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